중국 신예 바둑기사죠. AI로 부정행위 적발. 와, 근데 프로 자격 영구 박탈을 당했습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 봐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둑 인공지능 부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제가 이것저것 좀 조사를 해서 가져왔으니까 여러분이랑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시대의 흐름으로 인해서 바둑 인공지능이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왔고 그게 보급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둑 인공지능을 그냥 뭐 방구석에서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진짜 내가 바둑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간인지라 여기에 대한 유혹이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는 해서는 안 되죠. 자,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일단 중국의 신예 기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바로 중국의 이 기사입니다. 이 기사 친스의 3단. 여러분은 아마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굉장히 또 어린 기사예요. 10대 기사인데 중국의 친스의 3단이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대국 중에 하다가 걸려서 결국 프로기사 제명을 당했습니다. 자, 바둑계에서는 프로 자격을 박탈하고 그리고 제명을 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고요. 자, 이 친스의 선수는 2006년생 1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친스의 선수가 공식 대회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고요. 그 대국이 언제였냐면 2024년 12월 15일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 전국 개인전 여자부 9라운드 대국에서 이 친스의 선수가 경기 중에 휴대폰으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바보 아니야? 왜 그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아니, 왜냐면 너무 순진한 거 아닌가? 이게 자세한 걸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대국 장에다가 그 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요. 이거를 보고서 대국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고요. 심판이 경기 중에 이 선수가 휴대폰 소지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중국의 현지 언론은 친스웨의 바둑 기록이 AI와 73%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고요. 사실 인공지능 일치율이라는 게 70%만 넘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네, 요거를 넘어서 73% 일치율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장의 영상을 검토를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 이때가 대국이 언제였죠? 12월 15일이었죠. 2달 반 정도 걸친 진상조사를 통해서 심판, 기사, 직원의 증언을 들었어요. 이 중국 바둑 협회가. 그래서 이 친스웨 선수 대국 당일, 와, 이게 진짜 대박인데, 그러니까 바둑 기사들이 대국장에 들어갈 때는 모두 다 휴대폰을 반납을 해야 되고요. 이거 검사하는 거 있죠? 금속 탐지기. 이 금속 탐지기를 하기 때문에 걸릴 수가 있어요. 당연히 휴대폰은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선수가 그 대국 당일 이른 아침에 경기가 열리기 전에 아무도 없을 때 경기장에 미리 들어가서 휴대폰을 거기에다가 심어 놓습니다. 심어 놓고 그 다음에 경기 도중에 그 휴대폰을 이렇게 켜가지고 인공지능 이렇게 찍으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거죠. 아니, 이게 진짜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했다는 게. 이거는 진짜 마음 먹고 작정하고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거를 누가 했는지도 모르지. 근데 이거를 걸린 사람이 없고 진짜 신박하다. 이 친스웨 선수가 그렇게 대국 당일에 미리 들어가서 휴대폰을 숨겨 놓고 그 다음에 대국이 시작하니까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켰겠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둔수 클릭, 내가 둔수 클릭 화면에 정답지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다니실 때 그 컨닝을 해보셨던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종이 해놓거나 아니면 써놓거나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거야. 근데 그러다 선생님한테 걸리고 막 혼나고 막 그러는 건데 여기서 이게 사실 티가 나요. 당연히 티가 나지. 이거 어색하잖아. 그리고 바둑을 두는 딱 그 대국자는 이 선수의 수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한 게 있어. 이게 너무 잘 두는데? 근데 약간 이렇게 둘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행동도 좀 어색해? 그러면은 당연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경기 규율을 어기고 관련 내용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아니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고 내가 안 썼고 다 이제 부정을 했는데 사실 핸드폰에 어떤 앱을 썼고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얼만큼 돌렸고 이게 기록이 남아있잖아. 핸드폰을 돌리면. 그러니까 핸드폰이 뺏기면 당연히 이게 걸릴 수밖에 없는데 이 선수가 이게 순진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이게 개념이 없는 건지 일단은 무서우니까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자기도 이제 걸릴 줄 몰랐겠지.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걸리는 거를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걸리니까 자기도 이제 막 당황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특별조사팀을 구성해서 현장 증거와 관련 정황을 조사한 중국바둑협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에 대해 진술을 회피하고 은폐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 그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졌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범죄를 내가 저질러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는 거랑 내가 이미 잡혔어, 자수하기 전에. 그래서 계속 아니라고 잡았다면 형량이 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의 최대로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그냥 제명이 아니고요. 8년 동안 이 중국바둑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대회를 못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아마추어가 된 거고, 아마추어 신분으로도 대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둑계를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는 치팅한 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나는 제명당했고, 근데 그 대회를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온다면 정말 이거는 얼굴이 철판이 장난이 아닌 거죠. 중국 기원 처벌이 굉장히 화끈합니다. 휴대폰을 대국 어디 테이블에다가 숨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 테이블, 이런 테이블일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숨길 데가 없고요.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뭐 이런 테이블도 있는데 뭐 아무리 봐도 이게 뭐 어디다가 숨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여기 여기 그 하얀 천 밑에다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했다고? 저거를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부정행위 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한 중국바둑협회는 규율 준칙 및 처벌 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사실과 개인의 태도를 고려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바둑협회 규율 및 윤리공작위원회의 연구 결정을 거쳐 친수회 선수에게 프로 단위를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게 제명인 거죠. 2024년 전국 개인전 성적을 취소하는 처벌과 함께 중국바둑협회 및 회원사가 주최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아 주최하는 모든 바둑대회와 활동에 8년간 참가를 금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발표했습니다. 와우, 제명 플러스 8년 동안 아예 그냥 바둑계에 발을 들이지 마,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사건은요, 중국 바둑협회의 경기장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작업에 아주 큰 허점이 있고 그리고 부족함이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장 대국이 예를 들어서 10시에 시작하면은 이 선수가 한 8시쯤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때 아무도 없거든요. 저도 이제 한국기원에 뭐 밤에 간다거나 조금 저녁 때 간다거나 대국장에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뭐 이렇게 핸드폰을 미리 숨겨둘 곳은 없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마음 먹고 인공지능 부정행위 하려고 하면은 이 방법은 있습니다. 한국기원 화장실에다가 핸드폰을 쓰레기통 뒤에다가 숨겨놔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대국을 시작하면서 와가지고 이제 한 번씩 볼 수 있는데, 뭐 지저분하게 진짜 그렇게 해서 예전에 체스 거기에서 걸렸었잖아요. 어떤 체스 선수가 뭐 마스터인가요? 그 선수가 거기서 이거 보는 거 딱 걸렸어. 진짜 그 사진 전 세계 진짜 개망신입니다. 어쨌든 이런 보안을, 그러니까 이런 걸 아예 할 수 없게끔 보안을 강화를 이제 해야겠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기원도 사실은 이게 허점이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는데, 그러니까 설마 그렇게까지 하나 이런 생각에 일단은 뭐 지금 이 정도 뭐 금속 탐지기 하고 대국장 들어갈 때 자진 휴대폰 납세, 예선전은 특히 그렇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둑 경기의 순수성과 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기 규율 문제에 대해 엄격한 태도와 아주 철저한 관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단순히 몇 가지 규정을 제정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가 없죠. 참가 선수들의 높은 도덕성을 또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를 해야지, 설마 그러겠어? 뭐 사람이 어떻게 그래? 모두가 이런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런 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새벽 2시경이라고요? 거기에 들어간 게요? 와, 진짜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아니, 잠도 안 자? 새벽 2시에? 진짜. 뭐 뱀파이어야? 대단한 열정입니다. 대단한 열정. 치팅을 내가 기어코 성공시키리라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이게 공식적인 건가요, 시나브로님? 어쨌든 중국바둑협회는 공지에서 경쟁의 공정성과 정의가 업계의 생명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바둑 인공지능 발전의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여 중국바둑협회는 항상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격한 조사를 실시하고 경쟁 스타일과 규율에 관한 모든 종류의 문제를 엄격하게 처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사례에서 계속 배우고 경쟁 관리와 부정행위 방지 작업을 개선하고 사회 각 부문의 감독을 환영하여 건강한 발전 환경을 공동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일단 공지를 했습니다. 자, 한편 중국바둑협회는 지난해 연말에 불거진 이 친스회 사태, 그에 따른 징계 수위를 둘러싼 사정으로 올해 중국 랭킹 있잖아요. 항상 매달 중국 랭킹이 나오는데 이 친스회 사건 때문에 중국 랭킹 발표를 못했다 그럽니다. 12월 15일 날 이 사건이 터졌고 친스회가 걸렸죠. 그 다음에 이 친스회 선수가 몇인지를, 이게 점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야? 이것 때문에 중국 랭킹 발표를 하지 못했다가 이 사건 징계 딱 때리고 결과 나오니까 바로 중국 랭킹이 딱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솔직히 저는 이 친스회 선수, 이 선수가 누굴까? 전 처음 봤거든요. 이 선수인데요, 굉장히 또 어린 선수예요. 19살밖에 안 됐어. 아니, 왜 그랬어?
했어 친수회? Why? 자, 이 친수회 선수는요, 상하이 출신의 여자 기사입니다. 2006년 5월 8일생으로 2020년 14살 때 입단 대회를 통해서 입단을 했고요. 이거는 진짜 아빠도 바둑인이에요. 이거 어쩔 거야. 아버지도 이거 고개를 못 들고 다니죠, 아버지도. 친수회 선수의 아버지 친펑은 상하이 양푸구 소년궁의 바둑 코치입니다. 그리고 장외이제 구단의 입문 스승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도 먹칠한 거죠. 그리고 이 친수회 선수는 상하이 청일팀에 소속되어 활약을 했는데요. 입단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전년 대비 30% 승률 상승이라는 아주 놀라운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022년 11월 이 친수회 선수가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상하이 청일 청년팀 참가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3일 이 선수가 소속된 상하이 청일팀은 8회 교육컵 2022년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단체전에서 우승까지 거두게 되고요. 그래서 2023년에 전국 바둑 갑급 리그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23년 3월 이 선수가 보시 소프트웨어컵 중국 바둑 신예 챔피언 대회 참가를 했고, 그리고 2023년 11월 그녀는 2023년 전국 바둑 선수권 대회 참가 신청을 했고, 그날이 다가옵니다. 2024년 6월 5일 그녀는 18국의 대국을 치르고 평균 70분의 시간이 소요되어 바둑 2단으로 승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초단에서 2단으로 작년에 승단을 했고, 그리고 같은 해 12월 14일 프로 3단으로 승단을 했습니다. 부정행위 걸리기 하루 전에 프로 3단이 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 나 계속 잘 하고 있고 승단도 쭉쭉 하고 있고 우승도 했고 단체전 우승도 했고 승률도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사람이 이기고 당연히 누구나 이기고 싶지. 정정당당하게 이겨야지. 자, 근데 이게 과한 거죠. 이 욕망이 그 선을 넘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날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12월 15일 전국 바둑 선수권전 여자부 9라운드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친수회 선수와 동료 기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료 기사들 중에서 이태코 기사라는 중국 기사가 있습니다. 같은 동료 기사. 이 이태코 선수가 2018년에 입단을 한 바둑 프로 기사예요. 그러니까 친수회보다는 2년 빨리 했죠. 뭐 나이도 뭐 한두 살, 뭐 몇 살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사가 쓴 글이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태코 선수는 사진 제가 찾았거든요. 네, 이렇게 바둑을 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중국의 어떤 뭐 사이트에 썼는데 제가 그거를 번역을 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조직위원회와 바둑협회는 앞으로 반부정행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작은 치는 나보다 한 세대 아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치는 이 친구보다, 이태코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작은 친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보다 한 세대 어리지만 이전에는 열심히 노력한 여성으로 기억된다. 입단 후에는 주로 온라인으로 대국을 하고 바둑에 관한 이야기만 많이 했다. 입단 전 2년 동안 그녀의 성적은 좋지 않았고, 그래서 온라인에서 많은 대국을 통해 연습을 했다. 프로와 아마추어 기사들을 가리지 않고 대국을 했고, 이 과정에서의 노력은 모두가 인정하는 바다. 그녀의 모든 대국 기록은 온라인에서 검색할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입단 대회와 온라인 대국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명백히 과장된 주장이다. 그러니까 이때도 입단 대회와 온라인 대국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오기는 했었어요. 의심을 받았었습니다. 이때가 이거 걸리기 4년 전이죠. 4년 전에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이 친구가 인공지능을 쓴 것 같다라는 의심을 했다. 이런 게 있었고요. 하지만 이거는 명백히 과장된 주장이다 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보면 부당한 죄를 그녀에게 씌울 필요는 없다. 사건의 진실은 모두가 알고 있다. 물론 나는 친수회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나는 대략적인 결말을 알았다. 당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 묘사가 있는데, 당시 개인전 마지막 라운드에서 나는 힘겹게 싸운 후 상대에게 패했고 속상한 마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방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여러 바둑 기사들이 친수웬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그때 나는 매우 놀랐다. 남자 그룹과 여자 그룹은 한 방만 떨어져 있어서 대국 중에 외부의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대국 중에 밖에서 언쟁하는 소리를 들었고 외부 인물이나 다른 일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신고된 후 직원들과 대화하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사태가 벌어졌고 걸려가지고 이거를 심판이 가서 난리가 났겠죠. 그때 이제 중국 바둑 협회 뭐 이렇게 사람들 다 내려오고 이게 그려집니다. 네, 그림이 그려지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보니 신고된 후
후 직원들과 대화하는 중이었다고 하고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냥 다 그 얘기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친수애가 걸렸대, 인공지능 쓰다 걸렸대, 휴대폰 그 밑에다가 놓고 보고 있다가 걸렸대,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었겠죠. 바둑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적발되면 큰일이 아니라 이미 하는 것 자체가 큰일이죠. 적발되는 것도 큰일이고요. 적발되었을 때와 의심이 있을 때는 다르다. 나는 다른 기사들이 말한 당시 상황을 정리해봤다. 다른 기사들이 말한 그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참고로 이게 작성되었으며 후에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고 여기에 써져 있고요. 자, 그래서 1번 친수애가 화장실을 다녀온 후 대국장으로 돌아오자 상대가 신고하여 대국장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고 그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확인되었다. 와, 진짜 대박이네. 그러니까 친수애가 화장실 갔다 와서 지금 날벼락 맞은 거예요. 화장실을 갔다가 이게 들켰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겠지. 근데 그 상대방 선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 촉이 오거든요? 얘가 대국을 하는 게 좀 이상해. 뭔가 자꾸 눈도 바둑판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테이블의 밑을 계속 보는 것 같아 보이고, 손도 여기를 계속 뭔가 이렇게 그 미묘한 움직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상대가 느낄 수가 있죠. 어쨌든 근데 이제 뭐 증거가 없으니까 화장실을 갔을 때 심판을 불려가지고 저기를 한번 검사해주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근데 딱 보니까 거기에 와, 핸드폰이 있어. 핸드폰 있는 거 자체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핸드폰을 딱 봤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이 바둑이랑 똑같이 돌아가고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빼박입니다. 일단은 1번. 그래서 그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뭐 중국에서는 절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핸드폰에는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 하나를 쓴 게 확인이 되었다. 자, 그리고 2번. 친수연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 대국장으로 돌아오자 상대가 신고하여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고 그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확인되었다.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얘긴데? 상대가 신고를 해서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 언론에서 밝혀진 거는 1번이 맞다. 그쵸? 1번을 스마트폰을 테이블에다가 숨겨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는 화장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화장실에 가서 이거를 한번 보고서 왔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스마트폰에서 유명한 AI 프로그램이 발견되었다. 자, 그리고 3번. 친수연이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대국장 입구의 보안 검색대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스마트폰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보안 검색대에서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걸 들킬 바보가 있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뭐 나름 연구를 했겠지. 치팅을 하려면은 나름 계획이 있고 그거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뭔가 나름 이렇게 치열하게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저는 1번이라고 생각을 일단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의 위치가 테이블 밑에 있었느냐 아니면 화장실에 있었느냐, 그 차이죠. 근데 일단은 확실한 팩트는 친수연의 핸드폰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 그리고 그 중국에 바둑이 인구가 많지만 중국 장기 인구도 장난 아니거든요. 여러분, 중국 장기 있죠? 한국의 장기, 중국의 장기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중국 장기, 거기서도 중국 장기계에서도 치팅이 번번이 일어났다 그래요. 근데 그 중국 장기계의 내웨이핑 구단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의 거장이죠. 아무도 못 건드려. 근데 그 중국 장기계의 내웨이핑의 제자가 치팅을 하다가 딱 걸렸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이제 쉬쉬하면서 덮어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중국 장기도 산업 자체가 그냥 휘청거리면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이번에 이 친수연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그러니까 사람들 봤지? 너 봤지? 너네 부정하면 이렇게 된다. 너네 다 그냥 프로기사 다 무조건 제명이야. 그리고 8년 동안 바둑계에 발을 들일 생각조차 하지 마. 대회 출전 다 금지. 그 활동 다 금지. 이렇게 그냥 아예 그냥 세게 처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와, 이거는 얘도 진짜 제정신이야. 이 사건 아세요, 여러분?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2018년 4월 중국의 한 어느 바둑 대회에서요, 이 선수가 지금 보시면은 가슴팍에 핸드폰 보이시죠? 핸드폰. 근데 되게 교묘하게 핸드폰의 저 카메라가 바둑판을 정확하게 나오게끔 여기에 딱 렌즈가 있잖아요. 바둑판이 여기가 정면으로 딱 보이지?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바둑판을 카메라를 켜놔가지고
봐주고 보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 뭐 꼈겠지. 이어폰 무조건 있겠죠. 그래서 저쪽에서 이제 공범이 바둑판을 보면서 뭐 자 날일자 단수치고 뭐 어떻게 이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판 고스트 바둑왕이야 완전. 그래서 근데 이거는 너무 의심되잖아. 근데 이때가 2018년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인공지능 보급화가 지금처럼 막 완벽하게 그렇게는 돼 있지는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어쨌든 저렇게 가슴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넣고 고민하는 척 하는 거지. 이어폰 걸리면 안 되는데 약간 가리면서 어떻게 두지 하는데 여기서 막 다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스마트폰 프로그램 제3자의 도움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 심판이 이거를 당연히 발견을 했고요. 지금 같으면은요 뭐 경고를 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처벌을 훨씬 강하게 내렸을 텐데 이때는 경고만을 줬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치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당연하게도 기력이 급락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제 실력이 드러나는 거야. 갑자기 막 떡수를 남발하고 엄청 잘 두다가 실력이 뭐 9단에서 갑자기 6급이 된 거예요. 인공지능 부정행위에 관련해서 이게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김은지 선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가 친스웨예요. 친스웨랑 김은지랑 두고 있는 사진이 SBS 뉴스에 몇 시간 전에 오늘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캡처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거는 김은지 선수 얘기가 아니라 친스웨 선수가 중국 바둑 천재 AI 사용했다 발각돼 몰락. 근데 하필이면은 김은지 선수랑 지금 두고 있는 사진이야. SBS 뭐 일부러 그런 거야? 뭐야? 그래서 두 선수가 이렇게 대결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 한국 기사들 중에서도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처벌받은 기사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한국견과 중국견의 징계가 사실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이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저질렀었죠. 그래서 징계를 1년 받았습니다. 2020년이었어요. 그때가 2020년 11월 김은지 2단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가 2007년생이고 친스웨 선수가 2006년생인데 김은지는 훨씬 어렸을 때 그거를 한 거였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오로 바둑 국수전 24강에서 이영구 구단이랑 대국을 했었죠. 온라인 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스웨는 오프라인에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한 거고 김은지 선수는 온라인 대국에서 한 거예요. 이 대국은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인 이영구 구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 한국 바둑 랭킹 7위를 상대로 김은지가 완승을 거뒀어요. 완승. 겁나 잘 둬가지고 이영구를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긴 거 자체로도 이영구를 이겼다고 했는데 기보를 뜯어보니까 그 당시에 인공지능 추천하는 그 수가요, 김은지 선수의 수가 90% 이상이 일치하는 수를 둔 거예요. 근데 세계 탑 기사들 뭐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에도 85%를 넘지 않습니다. 엄청 힘들어요 그게. 그래서 그 김은지 대 이영구의 기보가 순식간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바둑계가 발칵 뒤집혔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영구 구단이 바둑을 지고 나서 인공지능 사용 가능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김은지 선수가 인공지능 쓴 것 같다. 그랬더니 김은지 선수가 처음에는 이제 부인을 했어요. 안 했다고 이제 부인하다가 그리고 나서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견에 어떻게 징계를 내렸냐면 소속 기사 내규와 전문 기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김은지 2단에게 자격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고요. 이로써 김 2단은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년간 대회 출전이 금지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김은지 선수도 온라인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영구 사범님과의 온라인 대국 중에 이것저것 클릭해보다가 홈이 열렸다 그래요. 홈이 열려서 잘못해서 열렸는데 내 바둑이네? 제 바둑이 나와서 아무 생각 없이 참고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도를 보면은 거기에 정답이 딱 나오는 거야. 정답지를 딱 어떻게 하다가 본 거야, 우연히. 그래서 너무 이기고 싶은 마음에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사범님들과 엄마가 물어보셨지만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솔직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팀에서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신 이영구 사범님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에 대해 주시는 벌을 받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한국 바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김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고요.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시합을 못 나왔죠. 자숙을 하고 그 뒤에 1년 동안
바둑이 너무 많이 늘었어. 왜냐면 집에서 혼자 엄청나게 또 인공지능으로 공부하고 온라인 대국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대회를 씹어먹고 다니고 여자 바둑 랭킹 뭐 1위, 2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뭐 구단도 됐고요. 네, 연봉도 2억 이상 작년에 번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김은지 구단 지금은 엄청나게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냐면은 이제 도은교 프로가 있는데 도은교 초단이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제 한큐 바둑을 두다가 온라인 바둑을 두다가 거기서 걸린 거예요. 인공지능 쓴 거를 이제 걸렸어요. 이때가 2021년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김은지 선수는 2020년 11월이니까 한 반년 정도 뒤에 또 이 사건이 터진 건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도은교 선수가 한큐 바둑에서 5번 인공지능을 썼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기원이 어떻게 징계를 했냐, 이 징계위원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도은교 초단에게 역시나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냥 김은지 선수랑 똑같이 내렸죠. 이거는 도은교 초단이 2021년 6월 중국의 인터넷 바둑 사이트인 예후바둑에서, 예후바둑이 이제 한큐 바둑이죠, 넝웨이 초단과의 온라인 친선 대국 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도은교 초단은 총 5번의 대국에서 AI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록 상금이 걸리지 않은 친선 대국이었지만 한국기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은교 초단이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게시를 한 거예요. 요게 이제 타이잼 뉴스에 나와서 제가 가지고 온 거고요. 중국의 모 구단과 대국하던 중 상대의 인공 사용이 의심되어 테스트하는 차원에서 호기심에 저도 인공을 켜게 되었고 몇 수씩 주고받으며 두다 보니 상대가 인공이라는 확신이 들자 오기가 생겨서 승률이 떨어지지 않게끔 두다 보니 승부가 날 때까지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인공끼리 둔 거야. 사실 사람끼리 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쪽 그 중국 선수가 자꾸 바둑을 두다 보면 온라인에서요, 이 새끼 그 인공지능 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빡치거든요. 솔직히 진짜 열받아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막 다 죽고 있고 바둑은 막 완전 망가져 가는데 얘는 인공지능 쓴 것 같고, 그러면은 그냥 운영자에 신고를 해야 돼요. 사실 뭐 열은 받지만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운영자에 신고하면 운영자가 와서 기보 딱 보고서 인공이라 판단하면은 이 아이디를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벌을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도은교 초단이 그거를 느꼈어. 뭐 인공 온라인에서 너무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느꼈는데 아이씨 짱나네야, 나도 보여줄게 하면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같이 킨 거야. 그래서 계속 이제 주고받은 거죠. 그러다가 멈추지도 않고 승부가 날 때까지 인공지능을 쓰게 됐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도은교 초단이. 그렇게 된 거고, 연습 대국이기도 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중국 사이트에서 두다 보니 프로 실명 아이디를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도은교라는 그 아이디를 줍니다. 그리고 옆에 P자를 달아주잖아요. 한큐 바둑에서 둘 때나 타이잼에서 둘 때. 그러니까 내 이름을 걸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게 두는 거죠. 익명성을 보장받는 듯한 착각에 빠져가지고 치팅에 대한 경각심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연습이건 시합이건 치팅이라는 것은 프로라는 타이틀에 가장 수치스럽고 경계해야 할 단어임에도 프로의 품위를 손상시킨 저의 경솔한 행동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평생 꼬리표를 달고 가게 될 것이 두렵지만 오늘의 잘못에 대한 죗값이라 생각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전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또 다른 기사의 사과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사과문을 올려. 한국 기사들이 이제 이렇게 걸리면 사과문을 올리는데 이때는 좀 초반이에요. 이때가 2018년 6월입니다. 아까 전에 그 중국 대회에서 여기다가 스마트폰 하고서 이어폰 한 사람 그 사람이 했을 때랑 비슷한 시기인데, 홍성지 구단이 어떤 사과문을 올렸냐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 바둑 사이트에서, 이것도 한큐 바둑에서 또 이게 쓴 거예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대국을 하다가 적발돼서 아이디 삭제 당하는 징계를 당했습니다. 프로기사 인증 마크가 바로 취소됐고요. 이게 인공지능 썼다는 게 걸리니까. 그래서 한큐에서는 프로기사 자격으로 바둑을 둘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기원 공식 대회도 아니고, 그리고 한큐 바둑 자체도 한국기원이 운영을 하는 게 아니죠.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어서 그 당시에는 한국기원의 공식적인 징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아무도 뭐 이랬던 적이 없고
한 큐에서 온라인에서 뭐 썼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넘어갔어요. 그래도 이게 또 홍성지 뭐 아마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을 텐데 홍성지 구단이 그래서 온라인 바둑 커뮤니티에 이렇게 사과문을 게재를 했는데요. 바둑을 좋아해 주시는 바둑 팬 분들과 유저 여러분들에게 불미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된 점 죄송합니다. 한 번의 대국에서 대국 도중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AI를 사용한 적이 있었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홍성지 구단은 나는 대국 딱 한 번만 내가 인공지능 참고도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과 제 짧은 생각이 많은 분들과 바둑팬 분들에게 심려와 피해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후에 대국과 아래 글을 올리신 중국 기사에 언급되었던 커제 구단과의 대국에서는 릴라 제로를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 많은 시간을 인공지능의 포석과 수법에 대해 공부하고 포석을 부분적으로 외워서 사용했기에 제 잘못과 오해를 키운 점 다시 한번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된 소속기사 4규를 신설을 했고요. 위반 시 자격정지 3년 또는 제명 조치키로 했다. 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겁니다. 한국에서는 인공지능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면은 3년 또는 제명 조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태를 보고 최소 3년, 그 다음에 최대 제명. 근데 제명까지는 어쨌든 지금까지는 한국 기사들 제명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게 보안을 강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철저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성비 좋게 알몸으로 하는 게 최고다. 미치겠네. 아이고 뭘 어떻게 그냥 면접 대국을 하고 화장실을 당일날 대국장에다가 임시로 설치하고 모두가 있는 데서 휴대폰을 못 가져가게 하면 되지. 한국 수능 때 휴대폰 싹 걷어가는데 그럼 될 텐데 안 하잖아. 맞아요. 안 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부정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한국기원도 중국기원도 대국장 보안 철저히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